대통령의 역할은요,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징을 전혀 하지 말아야 돼요? 응징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무인기 보내면 그냥 우리도 방어하고 말아요? 그래서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적절한 군사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북한이 더 긴장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북한이 지금 당장 이걸 약간 자존심 프레임으로 가시는데요. 자존심 프레임 아니지?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은 본인의 자존심이나 남자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유념해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제가 끝까지 우려되는 거는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몇 배로. 예. 그래야 그 의지를 꺾을 수 있지. 응징을 안 하면요, 그냥 우린 호구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예전부터 격한 발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의지를 밝히시는 건 좋지만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말, 부대의 통솔하는 인솔자가 해야 될 말과 대한민국의 수반인 대통령,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시그널은 비단 적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외교적 관계 또는 국제무역적 관계에 있는 다단한 주체들에게 메시지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가벼우세요. 정말 너무 가벼우셔서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정세 문제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외교도 어렵게 하고 정말 경제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초래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신중해야죠. 그건 동의하는데 첫 도발이잖아요. 가시적인 첫 도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는 좀 심했어요.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실험해서 쏘면 대화자는 메시지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왔어요. 그 정부 여당에서. 그러면은 군에서는 응징의 의지가 꺾이거든요. 북한이 대화하자고 하는데 군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통일부가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국방부나 군은 움직일 수는 없고 통일부가 나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안보 태세였기 때문에 한 번은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세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괜찮았다고 보고. 근데 이런 말들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계속 남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센 말들은 앞으로는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이제 국방장관도 있고 합참의장도 있고 각 이제 군단장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합참의장이 일전 불사 각오해야 된다. 북한이 하나 쏘면 우리는 10개로 응징하자. 이런 센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되죠. 북에 무인기를 보낸 것, 응징 차원에서 보낸 것은 적절했다고 보지만 안 좋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북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던 건지까지. 응징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응징을 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군사 전략이다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역할은요,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응징을 전혀 하지 말아야 돼요? 응징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무인기 보내면 그냥 우리도 방어하고 말아요? 그래서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적절한 군사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를 통해서 북한이 더 긴장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북한이 지금 당장 효력정지만 하더라도요. 무인기를 보내지 않은 채로 효력정지 이야기를 먼저 했더라면 북한은 명백하게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덩달아 위반을 같이 합니다. 동네 아이들, 초등학생들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한 직후에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를 하겠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정말 그 두 스탠스 사이에는 공존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밝히셨던 이런 준엄한 사태에 정말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대통령이 정작 NSC 개최도 안 했고요. 그 당일에는 술자리에 가 계셨습니다. 상황이 대통령실이 뚫릴 정도의, 심지어 그때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확인은 못했더라도 대통령실 인근까지, 수도 서울까지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온 상황에서 NSC 소집도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그것도 국민의 시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장관과 술자리, 정말 그보다 더 안이한 군사적 대응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절한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너무 아이 같았어요. 민주당하고 우리 당하고 안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이건데 사실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연평도 공격을 받았는데 정전협정 위반이거든요. 북한이.
그럼 우리가 똑같이 정령협정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 사격하면 안 됩니까? 전투 상황이죠. 이제 짧지만 충돌 상황인 거고요. 무인기가 돌아가고 난 뒤 완료된 상황에서 우리도 무인기를 띄운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상황입니다. 아까 정전협정 이야기하셨는데요. 정전협정상의 자위권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자위권이라는 것은 물리적, 시간적, 그리고 수단적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건 비례성에 맞죠.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가 폭탄을 실어서 보냈으면 우리가 새로운 도발을 한 거지만 카메라를 보내서 우리가 카메라 보낸 거는 무력 도발은 아니거든요. 아니, 그건 정찰이거든요. 그죠? 무력 도발은 아니잖아요. 자력구제라는 것이 일반 사인 간에서도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이 문제는 존재하는 국민들이 것이고 판단할 문제라고. 국제법과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 협정에 최소한의 방어권 비례 그럼요. 응징은 가능하게 돼 있고 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요. 이걸 약간 자존심 프레임으로 가시는데요. 자존심 프레임 아니지. 궁극적으로 윤 대통령은 본인의 그거 자존심이나 아세요? 남자다움을 아니, 보여주는 그거 것이 아세요?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유념해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신중해야 무력을 쓰지 된다는 않고 제가 끝까지 우려되는 거는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몇 배로. 예. 그래야 그 의지를 꺾을 수 있지. 응징을 안 하면요. 그냥 우리는 호구됩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